그 처음에 연세대학교 갔을 때 선배 교수님 뭐 해갑이 됐다, 또 누가 이제 정년퇴직하게 됐다 하면 나도 정년퇴직할 때까지 건강하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25, 6년 동안 열심히 뛰다 보니까 나 자신이 해갑이 되대요. 그 해갑이 되니까 다들 늙은이 취급을 하는데 내가 나를 보니까 늙은 건 하나도 없어요. 뭐 그대로 있는데 이상하다, 내가 늙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후배 교수들이 며칠 전에 만나면 인사할 때 일찍 나오셨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안녕하셨죠? 뭐 그렇게 했는데 해갑이 지났다 하니까 옆에까지 찾아와서 건강은 괜찮으시죠? 그러기도 하고요. 또 어떤 후배들은 와서 요새 뭘로 소일하십니까?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건강 걱정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보내는 것 같이 그런 얘기들을 하대요. 그래서 이제 나는 5년만 남았으니까 정년될 때까지 열심히 좀 일해야겠다. 그래서 5년 동안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년이 됐습니다. 정년이 되면서 이제는 학교를 떠나게 되는데 어떡하지? 그때 나한테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내가 옛날 하버드 대학에 좀 머물렀을 때 폴틸이라고 하는 독일 교수가 있었는데 그분이 하버드를 떠날 때 73세였습니다. 근데 시카고 대학에 또 5년 동안 기억을 해서 5년 더 가게 되니까 78세까지 이제 강의한 겁니다. 남들은 78세까지 일하는데 65세면 너무 좀 이르다, 그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인 문제인데 제가 어렸을 때 너무 건강이 나빴습니다. 14살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까지 가는 정도 공간이 있었는데 그때 나는 어른되도록 살 줄을 몰랐습니다. 우리 어머님도 나보고 나를 20살까지만 사는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나 의사도 내가 오래 살 수 있다 하는 생각을 못 가졌댔습니다. 그때 이제 나도 모르게 인생에서 제일 처음 욕망이 뭔고 하니 나도 좀 어른 될 때까지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교회 다니시고 그래서 기도드리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제 기도가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만약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제가 어른이 된다오면은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탁하는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건강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때는 철없이 그저 살고 싶은 의욕으로 그런 기도를 드리는 마음을 가졌는데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가 인생을 시작할 때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그 마음은 항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년퇴직하면서 송돌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우리 후배 교수들 보고서 나 오늘 늦둥이로 연세대학교를 졸업하는데 졸업생은 사회에 나가서 일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나도 이제 졸업생답게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일하겠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떠나면서 더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글도 많이 쓰게 되고요. 또 학교에 있을 때는
시간의 자유가 없었는데 시간의 여유가 많이 생기니까 미국 캐나다에 있는 이제 교포들한테 강연도 많이 가게 되고, 정말 학교 있을 때하고 꼭 마찬가지로 오히려 더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80이 되대요. 그러니까 이제 한 15년 정도 연장한 셈이죠. 80이 넘었을 때입니다. 아마 82세쯤 됐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안병 교수님, 또 서울대학 김태길 교수님이 다 동갑입니다. 그리고 이제 50년 동안 함께 열심히 일해왔고, 그 두 분 덕택으로 우리 그 시대는 사회적인 정신적 그 책임을 정말 많이 감당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셋이 한번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계란에는 노른자가 있어서 계란 거실도 하고 병아리도 까나오고 그렇습니다. 80을 넘도록 이렇게 살아보니까 인생에도 계란의 노른자에 해당하는 것만큼 행복하고 황금기가 되는 좋은 나이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몇 살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60쯤 되니까 내가 나를 믿을 수 있을 만한 나이도 되고 또 사회에서 지도자가 됐다 하는 인정도 좀 받을 수 있고, 나도 나 자신이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건 60부터입니다. 그러니까 60부터일 것이다. 그럼 60에서 몇 살까지냐? 성장하는 동안은 생산적이고 사회에 무슨 도움이 있었을 테니까 몇 살까지 성장했는가? 우리 셋이 다 같이 이제 생각을 정리해 보니까 60에서 75세까지는 성장했던 것 같아요. 나도 학교에 있을 때보다도 철학적으로 좀 비중 있는 책들은 다 그때 썼으니까요. 75세까지는 이건 누구나 성장했고 성장했다. 그런지 앞으로 어떻게 하는가? 그 성장한 걸 이제 얼마나 연장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얼마나 연장할 수 있을까? 우리 셋이 90까지는 해보자. 90까지는 연장해보자. 그리고 살다 보니까 90까지는 갔습니다. 김태길 교수가 90에 세상 떠났는데 세상 떠나기 뭐 몇 달 전까지도 쭉 일했고요. 안병 교수님이 93세에 돌아가셨는데 92세 텔레비전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역시 자기 얘기는 없고 나라 걱정해요. 나라 위한 걱정을 하고 그래요. 저는 90을 맞이할 때 이제는 늙었다. 이제는 나도 늙은 것 같다. 나 자신이 좀 늙었다고 하는 걸 인정했습니다. 90이 전에 내가 늙었다는 생각해 본 일이 없는데 이젠 정말 나도 늙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0을 맞이하고 가만히 보니까 모두가 30까지는 교육을 위한 기간이고 65세까지는 직장에서 일하는 기간으로 그걸로 인생이 끝난다고 봤는데 그래도 우리는 다시 출발해서 90까지 왔으니까 인생을 3단계로 살았다. 그리고 그 3단계 가운데 어느 단계가 제일 소중했는가 하는 생각해 보는데 사과나무는 가을에 가서 열매를 맺어서 열매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 인생에서 열매를 맺어서 사회에 줄 수 있었던 나이가 언젠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3단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가 65세 내 인생을 끝냈다 하게 되면 나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까지는 살았지만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주었을까? 아무것도 주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65세 이후에서 90까지다. 그런 생각을 좀 지금 해봅니다. 이제는 평균 수명도 많이 길어졌고요. 의료 혜택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 3단계를 산다는 것이 상식이고, 여러분 시대에는 3단계로 사는 것이 이건 하나의 권리고 또 하나의 의무로 봐서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95세쯤 되니까 제일 뚜렷한 게 민관이 정신력은 그대로 있는데 신체가 따라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무슨 일을 하려고 하게 되면 몸이 끌어내리는 것 같아요. 이제 병원에도 가야 되고 뭐 청각도 약해지게 되고 뭐 그러니까요. 이거 이제 내 몸 때문에 이제 안 되겠다 말이죠. 그리고 좀 더 지나고 나니까 요새는 꼭 무인관이 내 정신력이 늙은 신체를 업고 다니는 것 같아요. 신체의 건강이 나를 못 살려 자꾸 좀 누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건강을 유지하는 건 정신력으로 유지하는 거지, 신체는 이제는 업혀다니는 것 같은 그 이상하게 이중적인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95세쯤 되면서는 이제 내 인생에 이제 내려가게 됐다, 이제 하향하게 됐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97세쯤입니다. 97세에 어느 신문사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문장을 쓰는 사람들 10사람을 이제 뭐 뽑아서 발표했는데 나도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보니까 그 10사람 가운데 나도 끼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어느 정도 나이인가 하고 봤더니 전부 50대, 60대야. 나만 97세예요. 문장력은 나도 50대, 60대 등이 좋아요. 그건 뭐 할 수 없어요. 근데 사상은 내가 앞서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정신적인 사상은 그분들보다 내가 앞서 있으니까 문장에 영향을 주어서 아마 뽑혔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나 혼자 자신이 좀 위로받고 싶은 생각인지 모르지만 나 아직 안 늙겠다 말이죠. 남이 인정해 주는데 내가 나 늙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냐 말이죠. 그랬습니다. 근데 98, 9세 때 썼던 그 책이 하나 있는데 고향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 철학계에서 나오는 개간지 이제 3년 동안 연재했던 그 책으로 돼서 나오는데요. 요새 그 책 쓰던 때 생각이 나서 이제 여기저기 쭉 읽어보니까 아주 문장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말이죠. 이만하면 그냥 좀 더 쓸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제 그 100세 가까이 되니까 사회가 자꾸 이제 뭐 텔레비전도 나와달라, 뭐 이제 방송국에서 나와달라, 그리고 또 뭐 월간지 같은 데서도 뭐 이제 인터뷰해달라. 그러니까 조용하게 살다가 조금 이제 100세 되니까 좀 나이 값을 하는 건데 사회가 좀 자꾸 관심을 가져도 그래서 이제 KBS 인간극장도 나가고 뭐 또 뭐 그것에 좀 나 자신을 중심 삼는 그 텔레비전에 좀 나갔습니다. 그리고 보면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지게 되니까요. 신문사들이 저 김교수 좀 더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가 나보고 칼럼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 그래요. 둘 다 99세에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는 칼럼을 안 쓰다 보니까 좀 두 가지 부담이 생겼는데요.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좀 발표하고 싶은 내용을 그 몇 잔으로 그 안에
짜서 묶어야 하니까요. 자꾸 문장을 단축시키게 되고 사상 내용을 좀 골라야 하게 되니까 습관이 안 되는 게 좀 힘들어요.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내가 내 글 쓴 것은 자연스러운데 그 맞추는 거 힘들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나 혼자 내 책을 쓸 때는 경쟁의식이라고 하는 거 없습니다. 근데 이건 다른 분들하고 자꾸 비교하게 되니까요. 그 선의 경쟁을 하게 되세요. 그러니까 마치 늙으니까 젊은 사람들하고 함께 뛰려고 하니까 좀 창피스럽기도 하고요. 독자들이 보면서 좀 김 교수는 늙었구나, 이젠 더 읽을 거 없구나 하게 되면 쫓겨나는 것 같으니까요. 내가 박수 받을 때 떠나는 말도 있는데 계속할 수 있는 대로 계속하자. 그래서 지금 계속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명관이 사람은 신체는 누구나 똑같이 적절하면 좀 오래 갈 수 있고 좀 빨리 끝날 수 있지만은 정신력은 자기가 얼마든지 키워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정신력이 늙었다 하는 건 잘못이다. 제일 이제 변화가 오는 것이 50대쯤 가게 되면 기억력이 좀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내 정신력이 약해지는가 보다 하고 자꾸 착각을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50대쯤에서 기억력이 좀 약화되는데 기억력이 좀 못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올라가는 게 사고력입니다. 기억력은 다 끝나고 그 사고력이 얼마나 이제 연장하느냐 하는 게 이제 문제인데 저는 좀 개인에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게 되면 사고력은 92전에 벗는 일은 없더라. 95세까지는 누구나 갈 수 있단 말이죠. 앞으로 이제 모든 사람이 그 단계로 올라갈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이제 그 단계로 올라갈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러면 그 단계로 올라가는 그 노력이라고 할까요? 선택 가운데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첫째 인간이 넓은 의미에서 공부를 계속해야 하는 것 같아요. 뭐든지 공부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 공부에 제일 누구에게나 주어진 핵심되는 건 인간이 독서는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독서를 누구나 계속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고요. 내가 과거에 못했던 하고 싶었던 공부를 계속하는 거 그거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따만큼 심심하면 들리는 책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논어거든요. 또 하나는 블레이즈 파스칼의 명상록이거든요. 그걸 이제 짤막짤막한 거 이제 읽을 수 있는 게 재미가 있으니까 심심하게 되면 이것도 읽어보고 이제 이것도 읽어보고 그래서 지금도 그 느끼는 거 있고요. 저는 일기를 좀 쓰고 있는데요. 일기를 쓸 때도 2년 전 거, 또 1년 전 거 읽어보고 오늘 일기를 쓰게 되니까 2년 동안에 내가 어떤 변화가 왔는가 그런 걸 좀 정리해 보는데 하여튼 생각하고 공부하는 일 그거를 우리가 게을리하게 되면 정신적으로 성장에 못지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절대로 일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뭔가 일을 해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과 일 안 하는 사람은 이건 다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적 관심을 좀 가져야 합니다. 사람이 이제 성장할 때는 이제 사회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가는요, 직장을 끝나게 되면 관심이 자꾸 좁아져요. 그러니까 사회인으로서의 자아는 나이 들면서 좁아지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오히려 나이 들면서 사회인으로서의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돼요. 저는 그 점을 많이 강조합니다. 내가 병중에 있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못했는데 중학생이 되고 나니까요
내 성실께서 중학생의 나보고 하신 말씀을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데요. 너 이제부터 긴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는데 항상 나와 내 가정 걱정만 하면서 살게 되면 내가 가정만큼밖에 성장을 못한다. 친구들과 더불어 좋은 직장을 가지고 일하게 되면 그 직장의 주인이 되고 그만큼 사회인이 된다고. 그런데 언제나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걱정하면서 살게 되면 너도 모르는 동안에 민족 국가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단다. 그 인생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아버님은 옛날 분이니까 학교 교육은 전혀 받아보신 일이 없고요. 젊었을 때 어떤 선교사가 계기가 돼서 이제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고 책을 좀 많이 읽으시고 그러는 생애를 사셨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님의 그 말씀이 어느 목사님이나 신학자보다도 기독교 정신이었다. 기독교 정신이 바로 그거였단 말이죠. 근데 내가 직접 살아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관심을 얼마나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전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건강한 삶을 살자. 또 성장을 놓치지 않고 노력하자. 또 사회를 위해서 일을 좀 많이 하자. 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이 치매에 걸리는 것도 좀 극복하지 않나.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내가 좀 힘들어졌다 할 때에 좀 편안해져야겠다. 좀 이제 활동을 멈춰야겠다 하게 되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때에 자꾸 내가 나를 이제 키워서 정화 있게 성장하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 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고요. 나 자신에게 있어서 새로운 생각, 창조적인 관심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가,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뭔가 좀 이렇게 새로운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창조력을 못 가더라도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것이 정신을 키워주는 가장 큰 원동력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소중한 시간을 주셨는데 무슨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여러분도 90까지는 늙었다 하는 거 없이 좀 살아주셨어요. 난 그것이 내 인생이고 사회를 위한 문제고요. 또 그런 국민의 절대 다수가 모인 나라만큼 행복한 나라는 없을 테니까요. 우리는 모두를 위해서 좀 좋은 새로운 출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